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19년도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2과목의 소방수리학, 그 다음에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에 대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26번 가죠. 자, 26번은 요 이상기체 그 부피 변화와 관련된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얘기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여기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라고 나오는데, 요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는 요 부력을 갖다 측정하는 그 원리죠. 그래서 요 부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FOB로 표기하는데요. 요 부력이라는 것은 유체의 비중량에다가 요 잠긴 체적을 갖다 곱하면 이게 바로 부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부력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그 바다에 이런 그 배가 하나 떠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요 배의 무게에 의해서 배가 이만큼 가라앉겠죠. 즉, 배가 배제된 요 물의 무게가 바로 부력이에요. 또는 어떤 물질의 그 무게 있죠. 어떤 물질의 요 무게는 그 물체의 비중량에다가 전체 체적을 갖다 곱한 것이 바로 어떤 물질의 무게가 되죠. 그래서 요 부력하고 어떤 물질의 요 무게는 서로 같은 거죠. 즉, 이 배가 무게에 의해서 요만큼 가라앉으면 이만큼 배제된 요 물의 무게가 바로 부력이면서 또한 이 배의 무게가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예요. 그래서 아르키메데스의 그 원리는 부력의 원리인데요. 유체 속에서 물체가 받는 그 부력은 그 물체가 차지하는 요 부피만큼 해당되는 유체의 무게와 같다는 원리죠. 다음 2번에 여기 보시면 아보가드로의 요 법칙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요 아보가드로의 요 법칙이라는 것은 이 온도 있죠. 온도하고 압력 P 요 놈이 같으면, 이게 서로 같으면 어떤 용기, 같은 그 부피의 용기죠. 1리터짜리 용기, 요것도 1리터짜리 용기죠. 자, 이 속에 수소가 들어있고 또 여기에는 산소가 들어가 있다면은 요거는 같은 수의 분자의 수를 갖다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즉, 온도하고 압력이 서로 같으면 같은 부피 안에 있는 두 기체의 분자 수는 서로 같다는 거. 이게 바로 아보가드로의 그 법칙이죠. 그래서 이상기체 부피 변화 관련된 건 요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에요. 또한 요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1몰 속에 있는 요 입자의 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거. 이게 바로 아보가드로의 수죠. 그래서 이상기체의 부피하고 관련된 것은 바로 요 아보가드로의 법칙 2번이 답이고요. 3번에 가면 요 베르누이의 정리라고 나오죠. 그래서 요 베르누이의 정리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자, 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배관에 여기가 1지점이고 여기가 2지점이라고 가정하고요. 여기를 기준선으로 했을 때 요 수직거리가 위치 수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1지점에서의 전 에너지는 속도 수두 2지분의 U1의 제곱이죠. 자, 압력 수두가 감마분의 P1, 위치 수도 Z1이죠. 자, 이 지점에서의 전 에너지는 속도 수도 2지분의 U2의 제곱이죠. 자, 이 지점의 압력 수도 감마분의 P2가 되죠. 이때 위치 수도 Z2죠. 즉, 1지점에서의 전 에너지하고 2지점에서의 전 에너지는 마찰 손실이 없을 경우에요. 마찰 손실이 없을 경우에는 같은 거죠. 이게 바로 에너지의 보존의 법칙인데,
실제 유체에서는 어때요? 마찰 손실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 마찰 손실을 더해줘야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요 자체는 이상 유체고요. 여기까지는 이상 유체죠. 이 지점에 마찰 손실을 더해주면 여기까지죠. 요 마찰 손실까지 더해주면 이거는 실제 유체, 실제 존재하는 유체죠. 그래서 요 베르누이의 정리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응용한 거고요. 그래서 4번에 여기 헤이전 윌리엄스 공식. 자, 헤이전 윌리엄스 공식은 배관 내에서 마찰 손실 압력 요 메가 파스칼은 6.053 곱하기 10의 4승에다가 유량의 1.85승, 배관 조도의 1.85승, 배관 내경의 4.87승, 여기다 직관의 길이, 배관의 길이 곱해주면 그게 바로 배관의 마찰 손실 압력, 그게 바로 헤이전 윌리엄스 공식이죠. 다음은 26번 가죠. 자, 26번은 여기 모세관 현상이에요. 자, 모세관 그 현상인데 요 물이 상승할 때 그 상승 높이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죠. 자, 여기 어떤 이런 수조에 물을 갖다 이렇게 채워놨다는 거죠. 여기에 어떤 관을 갖다 꽂아 놓는 거죠. 여기다가 좀 굵은 관, 그 다음에 요거보다 조금 가는 관, 요거보다 더 가는 관, 이렇게 그 꼽아 놨을 때 굵은 관에서의 그 물의 상승 높이는 요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 그 작은 관에서는 이 정도, 약간 높죠. 그 다음에 아주 가는 관에서는 물의 그 상승 높이가 더 높아지는 거죠. 해서 요 물의 상승 높이 있죠. 모세관에서 물의 이 상승, 유체 상승 높이는 4배에다가 요 표면 장력에다가 코사인 세타죠. 요거를 비중량에다가 관의 직경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여기 세타라는 것은 모세관에서 물이 이게 끝을 보면 이렇게 약간 위로 올라가죠. 왜 그래요? 응징력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관에서 그 유체의 그 상승 높이는 4 시그마 코사인 세타 나누기 감마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유체의 상승 높이는 표면 장력에 비례하고 세타의 반비례가 되는, 비례가 되는, 이거는 세타가 커질수록 값이 작아지니까 반비례가 되는 거죠. 즉, 요놈이 커질수록 감소되는 거죠. 요 R은 비중량, D는 직경. 자,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자, 관의 직경에 비례한다. 자, 관의 직경이 뭐예요? 요놈이 커지면 값이 작아지죠.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죠. 1번이 틀린 거죠. 관의 직경에 요 비례가 아니고 반비례가 되는 거죠. 자, 표면 장력에 비례한다. 요 표면 장력이 크면 클수록 상승 높이도 커지는 거죠. 자, 물의 비중량, 물의 요 비중량에 반비례가 되는 거죠. 자, 수면과 관의 접촉각이 커질수록 감소가 된다. 요 세타 값이 커지면 작아지니까 감소가 되는 거죠. 다음 28번 가죠. 자, 28번은 상하관의 간격이 5cm. 자, 위에 어떤 관이 있다는 거죠. 이 밑에도 또 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유체가 있다는 거죠. 이 사이에 유체가 있다는 거죠. 자, 유체의 점성계수 이놈이 0.001 뉴턴 세크 퍼 미터의 제곱. 자, 상하 간의 간격, 요 간격이 5cm라는 거죠. 자, 상관이 수평으로 위에 이 관이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속도가 2.5m/s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요 밑에 거는 고정 상태죠. 움직이지 않는 거죠. 자, 요 위에 상관이 이쪽으로 이동을 할 때 여기에서는 어떤 마찰력이 생기는 거죠. 요게 바로 전단 응력이에요. 반대편으로. 요놈이 관이 이쪽으로 이동할 때 반대편으로 응력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전단 응력이에요. 그래서 요 뉴턴의 점성 법칙에 의해서 요 전단 응력 타우는 점성 계수 곱하기 dy분의 du죠. 이 식을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전단 응력 타우는 자, 점도가 0.001 뉴턴 세크 퍼 미터의 제곱이죠. 퍼 미터의 제곱. 이게 점성계수예요. 자, 관의 길이 다 여기 지금 미터기 때문에 이것도 단위가 미터죠. 유속은 미터 퍼 세크고. 그래서 지금 5cm니까 저거 0.05m죠. 자, 위에 상관의 이동 속도는 2.5 미터 퍼 세크죠. 자, 보시면 여러분이 여기 지금 여기 보면 세크가 있죠. 자, 이 세크는 서로 어떻게 돼요? 없어지겠죠. 지워지겠죠. 그럼 요 미터 서로 없어지죠. 자, 그럼 남는 단위는 뭐예요? 여기 위에 여기 뉴턴하고 밑에 미터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한 값이 얼마가 나가? 0.05가 나오죠. 자,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 이게 파스칼이라는 거죠. 킬로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은 이건 킬로 파스칼이라는 단위죠.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꼭 해놓으셔야 돼요. 0.05 뉴턴 퍼 미터의 제곱, 즉 파스칼이라는 거죠. 압력 단위와 같아요. 그래서 맞는 답은 0.05 뉴턴 퍼 미터의 제곱 파스칼이죠. 그래서 여러분 28번 같은 경우는 요 전단 응력 구하는 공식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29번 가죠. 자, 29번은 달시 바이스 바하 공식에서 마찰 손실 수두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 우리 달시 공식이라는 거 100원에서 마찰 손실 수두를 갖다 구하는 거죠. 그래서 100원에서의 그 마찰 손실 수두라는 것은 마찰 손실 계수에다가 관의 직경 D죠. 관의 길이 L. 여기에다 속도 수두 2지분의 유속의 제곱 이놈을 갖다 곱해주면 이게 직관에서의 그 마찰 손실 수두죠. 자, 1번에 관의 직경에 반비례하다. 요 관의 직경에 반비례 맞는 거죠. 요 놈이 커지면 값이 작아지니까 반비례 맞죠. 다음 2번 관의 길이에 비례한다. 관의 길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값이 커지니까 비례 맞죠. 자, 마찰 손실 계수에 비례한다. 마찰 손실 계수가 크면 클수록
손실수도 커지죠. 자, 유속에 반비례한다. 자, 유속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험 수리학은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다음 30번 가죠. 자, 30번은 전량적 H가 30m죠. 펌프의 토출량 Q가 0.03 세제곱 퍼 세크죠. 자, 물의 비중량값. 자, 물의 비중량이 9,800 뉴턴 퍼 미터의 3승. 중력 가속도 9.8 미터 퍼 세크의 제곱. 펌프의 효율 60%. 0.6이라는 거죠. 축동력을 물어본 거예요. 자, 우리가 동력은 수동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축동력이 있고 모터 동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죠. 그래서 수동력은 우리가 워터니까 LW를 포기하죠. 그래서 요 킬로와트는 비중량, 유체의 비중량 단위는 뉴턴 퍼 미터의 3승. 토출량 Q 세제곱 퍼 세크죠. 여기에다 전량적 미터. 이거 킬로와트니까 여러분이 1000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1000을 안 해주려면 이걸 킬로 뉴턴으로 하면 돼요. 킬로 뉴턴 퍼 미터의 3승을 해주면 요 1000이 필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축동력은 우리가 샤프트에서 LS로 표기하죠. 요거 킬로와트는 똑같아요. RQH RQH로 하죠. 1000 나누기 1000으로 나눠주고 효율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축동력이죠. 근데 모터 동력은 우리가 P 킬로와트죠. 마찬가지로 비중량에다가 토출량에다가 전량적 H 1000으로 나눠주고요. 킬로와트니까 효율로 여기다 전달 계수 K를 곱해주면 요놈이 모터 동력이 되는데, 문제에서는 지금 뭘 물어본 거냐? 축동력 요놈을 물어본 거예요. 요 식에다 대입을 하면 되죠. 자, 비중량 물 9,800 뉴턴 퍼 미터의 3승이죠. 자, 토출량은 0.03이죠. 세제곱 퍼 세크. 자, 전량경은 30m. 자, 요놈이 킬로와트니까 단위가 이걸 1000으로 나눠줘야 되죠. 그 다음에 효율로 또 나눠줘야 되죠. 효율이 60%니까 0.6.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하면 이게 14.7kW. 예,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동력 계산하는 공식, 축동력 계산하는 공식, 모터 동력 계산하는 공식은, 수동력은 그대로 RQH예요. RQH. 이걸 킬로와트이기 때문에 1000으로 나눠준 거죠. 축동력은 여기 펌프의 효율이 하나 더 들어가죠. 나누기. 근데 모터 동력은 곱하기 전달 계수 K가 들어가는 거죠. 이건 아마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 내용일 거예요. 다음 31번 가죠. 자, 31번은 여기 배관 내에 어떤 유체가 지금 흐르고 있는 거죠. 자, 이 유체의 흐름의 그 속도가 5m/s인데 이 안에 흐르는 것이 바로 물이에요, 물. 근데 여기 밸브가 있다는 거죠, 밸브가. 여기 개폐 밸브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흐르는 거를, 요거를 갑자기 폐쇄를 시킨 거죠. 이때 압축파의 그 전달 속도, 우리가 알파로 표기하는데, 이 알파는 얼마라고 그랬냐면 1.494라고 그랬죠. 즉 5m/s로 흐르다가 갑자기 밸브를 폐쇄하니까 압축파의 그 전달 속도가 1.49로
감소가 된 거죠. 자, 여기 물이니까 요 물의 비중량은 9,800 뉴턴 퍼 미터의 상승. 중력 가속도 주어졌죠. 중력 가속도 G는 9.8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이때 여기에 압력 상승이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죠. 자, 압력 상승 P는 자, 배관 속에 흐르는 유체의 그 비중량에다가 압축파의 전달 속도 알파, 여기에다가 배관 내 흐르는 유체의 평균 속도 이놈을 중력 가속도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흐르는 것이 물이니까 주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물의 그 비중량값 9,800 뉴턴 퍼 미터의 상승. 자, 압축파의 전달 속도 1.494 미터 퍼 세크. 배관 속 유체의 평균 속도 5m 퍼 세크. 중력 가속도가 9.8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죠. 자, 여기서 단위를 한번 잘 보세요. 보시면 여기 세크하고 요 세크하고 요 세크하고 요 세크 곱하면 세크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요 놈하고 요 세크의 제곱은 약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미터하고 여기 미터 있죠. 그러면 미터의 제곱이 되죠. 여기 미터가 있죠. 자, 그럼 요거는 요걸 계산한 값이 7.47 곱하기 10의 6승이죠. 그래서 여기가 미터하고 미터의 제곱되고 여기 미터의 삼승하고 미터의 삼승하고 요놈하고 곱하면 미터의 4승이 되죠. 4승에서 요 미터의 제곱 없애니까 위에는 뉴턴이 남고 밑에는 뉴턴의 제곱이 남죠. 이게 뭐예요? 요게 파스칼이라고 그랬죠. 답은 뭐예요? 메가파스칼로 물어봤죠. 메가파스칼로 물어봤으니까 여러분이 자, 1메가파스칼은 10의 3승 킬로파스칼이죠. 그 다음에 1킬로파스칼은 파스칼로 하면 10의 3승 파스칼이에요. 결국 여러분이 1메가파스칼은 파스칼로 하면 10의 몇 승이에요? 1메가파스칼은 파스칼로 하면 10의 6승이죠. 그래서 이걸 메가파스칼로 하면 10의 6승이 없어지는 거죠. 7.47 메가파스칼. 그래서 맞는 답은 요 2번이 바로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31번 같은 문제는 좀 특이한 문제인데요. 압력 상승한 거 압력 구하는 공식은 여러분이 암기를 해놔야 되겠죠. 32번 가죠. 자, 이 32번은 충류 상태로 직경 D가 5cm예요. 그 다음에 유량 Q는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거죠. 물의 비중량 9,800 뉴턴 퍼 미터에 삼승 주어져 있죠. 그럼 점성계수, 점도값이 나와 있는 거죠.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뉴턴 세크 퍼 미터의 제곱이죠. 자, 레이놀드 수는 얼마로 하라고 그랬냐? 2000으로 하라고 그랬죠. 자, 중력 가속도 G는 9.8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고, 자, 원주율 파이는 얼마로 하라고 그랬어요? 3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요 레이놀드 수 구하는 요 공식은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자, 레이놀드 수는
U분의 점도분의 관경, 유속, 밀도 값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동점도라는 것은 점도를 밀도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이 동점도를 갖다 대입을 하면은요, 동점도 U분의 DU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U는 뭐예요? 또 U는 A분의 Q, 단면적분의 Q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분의 Q죠. 요 놈을 갖다 여기에다 대입을 하면, U에다 대입을 하면 파이 D U분의 4Q가 나오죠. 여기서 여러분이 단위는 꼭 알고 넘어가야 돼요. 여기서 관경 T는 단위가 미터죠. 자, 유속은 미터 퍼 세크예요. 또 이 밀도 값은 뉴턴 세크의 제곱에 미터의 4승이라는 거. 또 그럼 여기 점성계수, 점도의 단위는 뉴턴 세크 퍼 미터의 제곱이죠. 이 단위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유량을 구하라고 그랬죠. 자, 유량을 구하는 공식은 여기 레이놀드 수 나와 있고요. 여기 요 유량을 갖다 구하라는 거죠. 이 공식을 여러분이 이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레이놀드 수는 파이 D 뮤분의 4Q죠. 여기서 Q를 끄집어내면 이건 4분의 레이놀드 수에다가 곱하기 파이 D U가 되는 거죠. 주어진 값을 여기다 다 그냥 대입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레이놀드 수 요거 나와 있죠? 자, 여기 레이놀드 수값 나와 있어요. 얼마로 하라고 그랬어요? 2000으로 하라고 그랬죠. 레이놀드 수는 2000. 자, 파이 원주율은 얼마로 하라고 그랬어요? 3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3. 자, 관경 T는 여기 5cm니까 이거 미터로 하면 0.05m죠. 그래서 0.05. 그럼 동점도 값이 안 나와 있고 점도가 나와 있죠. 근데 동점도는 아까 뭘로 구한다고 그랬어요? 이 점도를 밀도로 나눠주는 거죠. 근데 점도는 나와 있어요. 그럼 밀도 값만 여러분이 알면 되죠. 이 밀도 값. 그래서 여러분이 비중량이라는 것은 밀도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한 거죠. 결국 밀도라는 놈은 비중량을 뭘로 나눠준 거예요? 중력 가속도로 나눠준 거죠. 자, 물의 비중량값 나와 있죠. 9800 뉴턴 퍼 미터의 3승. 중력 가속도 9.8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죠. 자, 여기서 단위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기서 계산하면 위에 뉴턴이죠. 세크가 위로 올라오죠. 세크의 제곱. 요 미터의 3승하고 미터 곱하니까 미터의 4승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왔느냐?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1000이죠? 1000. 10의 3승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밀도값 알고 뮤, 점성계수, 점도값 아니까 동점도를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종점도는 점도를 갖다가 밀도로 나눠준 거죠. 자, 점도가 얼마예요? 지금 여기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단위가 뉴턴 세크 퍼 미터의 제곱이죠. 자, 밀도값은 1000이죠. 1000. 뉴턴 세크의 제곱 퍼 미터의 4승이죠. 여기서 단위가 뭐가 나오겠어요? 자, 뉴턴 서로 없어지고
미터의 4승하고 여기 미터의 제곱이니까 미터의 제곱 퍼 세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6승 나와요. 그럼 여기 동점도 값이 10의 마이너스 6승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식 그대로 대입을 하면 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 퍼 세크가 레이놀드 소 2000으로 흐를 때 최대 유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맞는 답이 되는 거죠. 자, 이 32번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한 편인데 우리 유체역학 기본적으로 여러분 소방설비 기계기사 공부할 때 많이 나왔던 그런 유형이에요. 다음에 33번 가죠. 자, 이 33번도 우리 소방기계기사에서 아주 자주 나온 단골손님이죠. 수력 반경 구하는 거죠. 자, 우리 수력 반경이라는 것은 요 물의 단면적을 접수 길이로 나눠준 거죠. 자, 지금 폭이 A, 높이 A 직사각형이에요. 이렇게 직사각형. 이 관 안에 여기에 물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폭이 A예요. 요 가로죠, 요게. 요 거리가 A라는 거예요. 폭. 그다음 높이가 B라는 거죠. 자, 그러면 수력 반경은요. 요거의 단면적, 요거의 단면적은 A 곱하기 뭐예요? 바로 B가 되는 거죠. A, B가 되는 거죠. 단면적. 직사각형이니까. 그 다음에 요 물하고 접한 둘레의 길이. 접수 길이죠. 요 접수 길이는 요 A가 이게 두 개죠. 물하고 접한 길이. 여기 높이. 요게 바로 물하고 접한 둘레 길이죠. 그래서 이 전체가 요것이 바로 물하고 접한 둘레의 길이. 요게 L이 되는 거고 직사각형의 단면적이 A가 되는 거죠. 자, 물에 접한 요 둘레 길이는 A가 두 개죠. 2A가 되는 거죠. B도 이쪽에 있으니까 2B가 되는 거죠. 자, AB 나누기 2는 공통이고 A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있는 거죠. AB 나누기 2에 A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직사각형의 수력 반경은 이렇게 쉽게 여러분이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은 요 이중관이에요. 이중관. 여기 텅 비어 있고요. 요 관 안에 여기로 물이 흐른다는 거죠. 자, 요 작은 관의 요 직경, 요게 스몰 d. 큰 관의 직경, 요 우리가 라지 d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물하고 접한 둘레 길이는 요거죠. 요게 물하고 접한 둘레 길이. 요것이 물하고 접한 둘레의 길이죠. 그래서 요 수력 반경은요. 물의 요 단면적을 물하고 접한 둘레 길이로 나눈 거죠. 자, 그러면 요 물의 요 단면적은 어떻게 계산해? 이 전체 단면적에서 요 빈 관의 단면적을 빼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전체의 단면적, 예를 들면 이 빨간 부분, 이 전체의 요 단면적은 4분의 파이의 직경 D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여기 텅 빈 요 부분,
요 부분의 단면적은 이걸 빼줘야 되죠. 그래야 요 물의 단면적이 되는 거죠. 이건 4분의 파이의 직경 D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A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놈을 접수 길이로 나눠주니까 이게 바로 접수 길이죠. 요 원의 둘레 길이는 어떻게 해요? 이게 직경이 D라고 하면 파이에다가 직경 D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파이 이 전체 이거는 파이 라지 D가 되는 거죠. 또 요 밖에 요 둘레 길이 파이 D가 되고 요 안에 둘레 길이 파이 D. 요건 더해줘야 되는 거죠. 접한 둘레 길이의 합이니까. 자, 그럼 여기 분모는 파이가 공통이죠. 그래서 D 플러스 D가 되는 거고. 위에는 4분의 파이가 공통이죠. 끄집어내고 D의 제곱 마이너스 D의 제곱이 되는데 요놈은 파이의 D 플러스 D분의 4분의 파이에다가 요거는 인수분해하면 D 플러스 D, D 마이너스 D가 되죠. 그래서 D 플러스 D는 서로 약분이 되고 파이 약분이 되고 결국 4분의 1에 D 마이너스 D가 되는 거죠. 이놈이 바로 산출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직사각형하고 이중관에 대한 수력 반경은 여러분이 뭐 공식을 잘 살펴보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34번 가죠. 자, 34번은 관수로 100원에서의 그 유량을 측정할 수 없는 장치. 자, 이 피토관은 뭐예요? 이건 피토관은 이 100원 안에다가 작은 관을 갖다가 꽂아놓은 걸 이걸 우리가 피토관이라고 하죠. 상승 높이. 뭐를 측정하는 거예요? 피토관은 유속을 측정할 수 있죠. 결국 유속을 측정하면 배관의 직경을 여러분이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결국 유량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유량이라는 것은 유속에다가 단면적 곱하는 거니까 쉽게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피토관은 유속을 측정하지만 유량을 같이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산에 의해서. 자, 오리피스라는 것은 차압식 유량계죠. 요거. 배관 내에서 유량을 측정하는 차압식 유량계. 벤츄리미터도 마찬가지죠. 이건 또 배관 내에 있는 유체 그 유량, 차압식 유량계예요. 그러면 이 파셜 플룸이라고 했는데, 이 파셜 플룸은 이 개수로 해서 그 유량을 측정하는데, 개수로라는 건 뭐예요? 하천이나 아니면 그 강 같은 거 있죠. 이런 데서 뭐 물이 그 흐를 때 유량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관수로 해서 뭐 유량 측정하는 게 아닌 것은 파셜 플럼. 이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럼 35번 가죠. 자, 35번은 분말소와 약제에 대한 그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자, 1번 분말의 안식각이 작을수록. 자, 안식각이라는 건 뭐냐? 자, 어떤 그 평지에다가 분말을 갖다가 한 삽을 갖다가 여기다가 두었을 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쌓이겠죠? 요게 바로 세타인데 이게 바로 안식각이에요. 즉 어떤 그 고체 물질을 이렇게 평평한 곳에 두었을 때 요 산같이 생긴 요 부분하고에 생기는 각을 우리가 안식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안식각이 클수록 이놈이 크면 입자도 커진다.
그다음에 안식각이 작을수록 입자도 작아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안식각이 여기 작다는 것은 분말이 입도가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가 작기 때문에 유동성 빨라지는 거 맞는 얘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죠. 안식각이 작으면 입자가 작기 때문에 유동성이 빨라지죠. 자, 일정 분말 저장할 경우 분말 약제 1kg당 내용적은 0.8L다. 여러분이 내용적 분말 소화 약제 내용적은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 1종, 그다음에 2종하고 3종, 그다음에 4종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충전비예요. 쉽게 얘기하면. 즉 약제 1kg당 필요한 요 부피죠. 그래서 1종이 0.8, 2, 3종이 1이죠. 1.0, 4종이 1.25죠. 그래서 1종이기 때문에 약제 1kg을 저장하는 데는 0.8L의 부피가, 용기가 필요한 거죠. 2번도 맞는 얘기예요. 3번에 2종 분말 소화약제 주성분 탄산수소 나트륨이 아니고 탄산수소 칼륨이죠. 그리고 3번이 틀렸다는 걸 여러분이 금방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3종 분말 소화약제 주성분 제1인산화물이 맞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분말 소화약제 종별, 약제명, 착색, 그다음에 분해 반응식은 반드시 여러분이 이건 암기를 해놔야 돼요. 다음 36번 가죠. 자, 36번은 CO2 소화 설비죠. 자, CO2 소화 설비에서 요 설계 농도가 가장 높은 것 찾는 거죠. 그래서 요 CO2의 요 설계 농도 가장 높은 거는 수소예요. 수소. 그 다음에 아세틸렌, 수화. 그 다음에가 일산화탄소죠. 그 다음에 산화에틸렌. 그 다음에 애죠. 그 다음에 애가 바로 에틸렌. 그래서 수소하고 아세틸렌,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산화에틸렌, 에틸렌이죠. 그래서 가장 이 중에서 높은 것은 산화에틸렌에서 3번이 답이죠. 여러분이 다 암기하기 좀 힘들어요. 이런 정도, 수화 일산에 그런 정도만 여러분이 암기하면 되는 거죠. 37번 가죠. 자, 37번은 일기압 20도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 자, 할온 소화 약제죠. 자, 할론 소화 약제 2402, 그 다음에 1211, 1301, 1011 이런 순으로 암기하면 좋죠. 또 요 111하고 1301은 상온에서 요거는 기체죠. 그다음에 요 2402하고 1011은 상온에서 요건 액체예요. 자, 그러면 상온에서 기체가 소화약제로서는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상온에서 기체 상태 1301하고 1211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121 기억하고 니은.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 되네요.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거고. 38번 가죠. 자, 38번은 담배포 소화약제 3%용이죠. 요거 18L. 팽창비가 5라는 거죠. 그럼 발생된 포의 최적을 물어본 거예요. 자, 3%형이라는 것은요. 자, 원액이 3L하고 물
97리터하고 합쳐서 수용액 몇 리터를 만드는 거냐? 100리터를 만드는 거죠. 자, 원액 3리터하고 물 97리터하고 해서 합이 수용액 100리터를 만드는데 지금 3% 원액이 18리터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팽창비라는 것은 요 우리가 발포 배율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요 팽창비라는 것은 발포 후에 요 최적을 발포 전 수용액 최적으로 나눈 거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비눗물 1리터를 가지고 비누 거품 100리터를 만들었다. 그러면 팽창비가 어떻게 되느냐? 발포 후 최적이 요게 100리터예요. 자, 발포 전 비눗물이죠. 요게 수용액 최적 1리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팽창비가 100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요 발포 후 최적이니까 팽창비는 5라고 주어져 있죠. 그럼 발포 전 포 수용액의 최적 요것만 여러분이 계산하면 발포 후 최적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원액이 3리터 가지고 수용액 100리터 만드니까 18리터 갖고는 원액을 얼마를 만들겠느냐. 뭐 서로 대각선으로 풀면 되는 거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x는 18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3분의 18 곱하기 100이죠. 그럼 결국 여기 600이 나오는 거죠. 600리터. 이게 발포 전 포수용액 최적이 되는 거죠. 이 식에다 대입하면 여러분이 발포 후 최적. 발포 후 최적은 어떻게? 팽창비에다가 이걸 곱하면 되는 거죠. 자, 팽창비 5였죠. 발포 후 최적 600 곱하면 5, 6, 30 3000리터가 되겠네요. 그래서 발포 전 포수용액 최적이 600리터가 된 거죠. 그래서 공식에 대입을 하면 발포 배율 5는 발포 후 최적을 발포 전 포수용액 최적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x는 5 곱하기 600이 되니까 3000리터, 3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죠. 39번 가죠. 자, 39번은 연소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자, 1번에 요 자기 반응성 물질. 자기 반응성은 내부 연소성이라고 하는데요. 자기 반응성이라는 것은 오류연물이죠. 그래서 오류연물의 대표적인 것이 뭐 TNT라든가 아니면 TNP 유기 과산화물, 질산, 에스테르 여러 가지가 있는데 TNT 같은 경우는 벤젠고리에 여기 CH3가 들어있고 여기 NO2, 니트로기가 3개가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외부에서 공급되는 산소가 없는 경우에 연소하지 않는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연소가 되기 때문에 자기 반응성이죠.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틀린 답이에요. 자, 연소는 산화 반응의 일종이다. 자, 탄소가 산화 반응이다. 요게 연소죠. 빛과 발열을 나타내는 급격한 산화 반응이 바로 연소예요. 자, 메탄이 완전 연소하는 경우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된다. 자, 메탄이 CH4죠. 연소니까 산화 반응. 자, CH로 구성된 거는 생기는 것이 CO2하고 물만 생성이 되는 거죠. 자, 탄소 서로 하나씩 맞죠. 수소 여기 4개, 여기 2 들어가야 맞겠네요. 자, 산소 2개,
4개. 여기 2 들어가면 맞죠? 그래서 메탄이 완전 연소가 되면 CO2하고 물이 나오니까 3번도 맞는 얘기죠. CO2 발생. 4번은 CO예요. CO. 일산화탄소. 이게 연소가 되면 CO2 나오죠. 탄소 하나 맞고 여기 산소 2개. 여기까지 2분의 1.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연소가 가능한 물질. 이거 맞는 얘기죠. 다음 40번 가죠. 자, 물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 자, 물은 압력이 감소하면 비등점, 끓는 점이 낮아진다. 자, 여기 비등점. 이거하고 같은 얘기가 끓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보일링 포인트라고 해서 BP로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압력이 낮으면 낮은 온도에서 끓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 밑에 산 밑에서 여기서 밥을 한다. 그럼 여기서 100도에서 끓어요, 물이. 자, 이 산 꼭대기에서 여기서 밥을 한다. 물이 몇 도씨에서 끓겠어요? 뭐 99점 뭐 X 도시에서 끓겠죠. 즉, 이 산 위에 있는 압력이 낮죠. 그렇기 때문에 압력이 낮으면 끓는 온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예요. 자, 2번에 물의 기화열. 자, 물의 기화열 얼마예요? 물 1kg을 기체와 수증기로 변화하는 데는 539kcal가 필요하죠. 자, 얼음의 융해열. 얼음 1kg을 물로 만들면 80kcal가 필요하죠. 그리고 기화열은 융해열보다 크다. 맞는 얘기죠. 자, 물의 표면 장력을 낮출 경우 침투성이 강화된다. 즉, 신부화제에 좋은 거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계면활성제가 있죠. 자, 4번 온도가 상승할수록 물의 점도는 증가한다. 여러분 물엿 생각하시면 돼요. 물엿. 이거 가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끈끈한 정도가 더 없어지죠. 잘 흐르죠. 즉, 점도는 증가가 아니라 온도를 올리면 감소가 되죠. 즉, 요 액체의 점도는 온도가 상승되면 감소가 되고요. 반대로 요 기체의 점도는 온도를 올리면 점도가 오히려 올라가죠. 그래서 두 가지 액체하고 기체의 점도, 온도의 관계, 이건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놔야 돼요. 그럼 41번 가죠. 자, 이 41번은 벤츄리관의 요 벤츄리 작용하고 벤츄리 작용을 이용하는